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얻기보다 그동안 쌓아온 습관 때문에 울고 웃는다.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무심코 이어온 작은 습관들, 그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노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습관만 고쳤더라면 하며 뒤늦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후회는 돈, 명예,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을 소홀히 한 게 후회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챙기지 못한 게 후회된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게 후회된다. 즉, 삶을 망치는 건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습관이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습관에 빠져 있진 않으신가요? 건강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채우는 습관,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집착하는 습관, 배우고 성장하는 걸 포기하는 습관, 나 자신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노년의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담배 한 개비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했지.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니 그게 내 폐를 다 망가뜨렸더라고. 그땐 그냥 작은 습관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더라.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늘 남 탓만 했어. 집안이 이래서, 사회가 이래서, 친구가 이래서. 근데 돌이켜보니 나만 손해였더라고. 내 젊음을 원망으로 보낸 게 가장 후회돼. 여러분, 이런 후회를 우리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노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 5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0대, 80대, 아니 90대가 되어도 습관 하나를 바꾸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5가지 습관은 단순히 이건 하지 말아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게,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후회 없이 만들기 위한 작은 길잡이입니다. 첫 번째 습관, 건강을 미루는 습관. 두 번째 습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 세 번째 습관, 관계를 방치하거나 집착하는 습관. 네 번째 습관,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습관. 그리고 5번째 습관, 나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습관.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후회로 채우실 건가요? 아니면 지혜와 평화로 채우실 건가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년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버려야 할 습관 5가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노년의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오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듣는 순간, 아,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습관, 건강을 미루는 습관.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 정도 아픔은 그냥 참고 살면 되지. 건강검진은 귀찮으니까 다음에.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삽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깨닫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명예도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한 60대 남성은 젊을 때부터 일만 했습니다. 야근, 회식, 술, 담배.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55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쌓은 나쁜 습관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구나. 여러분, 건강은 나이 들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버려야 할 습관, 바로 건강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습관. 이것만 바꿔도 노년의 후회는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습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나라가 이래서 안 되고 세상이 이래서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운한 거야? 혹시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지는 않으시나요? 70대 한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나는 평생 남 탓만 했어. 남편이 나를 이해 안 해줘서, 자식이 기대만큼 못해서, 사회가 불공평해서. 근데 70이 넘고 나니 알겠더라고. 남 탓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었어. 그냥 내 마음만 병들 뿐이었어. 여러분,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망은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버려야 할 습관, 바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습관입니다. 그 자리에 작은 감사의 습관을 채워 넣으세요. 그래도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네. 내 옆에 아직 함께해주는 가족이 있네. 작지만 웃을 일이 있네. 이 작은 감사가 쌓이면 노년의 삶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 관계를 방치하거나 집착하는 습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관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를 아예 방치하는 것, 다른 하나는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60대 한 어르신은 퇴직 후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뭐 혼자가 편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르신은 자식과 친구에게 집착했습니다. 왜 전화 안 해? 왜 나를 안 찾아와? 왜 내 말대로 안 해?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은 정성껏 챙기되 과한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혼자가 익숙해지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방치도 집착도 아닌 균형 잡힌 관계가 노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습관,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습관. 내 나이에 뭘 새삼 배워. 이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혹시 이런 말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할 때 행복합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은퇴 후 스마트폰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도 누르기 힘들었지만 조금씩 배우다 보니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온라인으로 책도 읽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 새롭게 사는 기분이야. 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뭔가 배울 수 있다니 이게 행복이지. 여러분, 배움은 지식만 늘려주는 게 아닙니다. 배움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도전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우울을 막고 후회를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습관, 나보다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습관. 남들이 뭐라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체면이 있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나이 들어 무슨 그림이냐는 말이 두려워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마침내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림은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왜 진작 안 했을까? 남 시선 따위가 뭐라고. 이게 제일 큰 후회야.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버려야 할 습관, 바로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습관입니다.
마무리 정리. 자, 이제 5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미루는 습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 관계를 방치하거나 집착하는 습관,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습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여러분, 이 5가지만 버려도 노년의 후회는 크게 줄어듭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가볍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을 미루는 습관, 불평과 원망, 관계의 방치와 집착, 배움 포기, 그리고 남의 시선.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결국 노년의 행복이라는 퍼즐의 조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1. 건강을 놓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일 중독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렇게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65세, 은퇴 직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온 돈, 쌓아온 명예.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진짜 필요한 건 건강이었는데 나는 그걸 놓쳤어.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옆에 있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운동은 꼭 해라.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건강은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건강을 미루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노년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2. 불평과 원망은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평생 불평이 습관이었습니다.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 정부가 문제다. 회사도 문제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냐?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위로해주고 맞장구도 쳐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면 숨이 막혀. 난 더 이상 불행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혼자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버려야 할 습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평 대신 작은 감사,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 이 작은 전환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3. 관계, 적당한 거리가 답입니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뭐 귀찮아. 혼자가 편하지.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니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습니다.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어떤 할머니는 자식에게 집착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멀리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소중한 사람은 정성껏 챙기되 상대방의 삶도 존중하는 것.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힘은 결국 이 균형에서 나옵니다. 4. 배움과 성장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85세의 한 어르신이 도서관에서 영어 회화를 배우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영어 배워서 어디 쓰시려고요?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랑 여행 갈 거야. 내 입으로 I love you라고 말해주고 싶거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배움은 삶을 설레게 하고 가족과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늘 젊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조금 더 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5. 남의 시선에 갇히면 내 삶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시선에 얽매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그림이냐? 집안일이나 잘해라. 결국 붓을 잡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늦게나마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반을 남 눈치 보며 버렸어. 이제 알겠어. 내가 원하는 걸 할 때 그게 진짜 행복이야.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남의 시선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남의 눈치를 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전한 5가지 습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현재의 나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습관이 미래의 나에게 큰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미루면 미래의 나는 병상에 누워 후회합니다. 불평과 원망에 갇히면 미래의 나는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립니다. 관계를 방치하거나 집착하면 미래의 나는 고립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배움을 포기하면 미래의 나는 무기력 속에서 기회를 잃습니다. 남의 시선만 의식하면 미래의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한 채 후회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이 5가지 습관을 버린다면 미래의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잘했어. 그때 용기 내길 정말 잘했어. 여러분,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의 증언이고 삶이 직접 보여준 진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오는 5가지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1. 건강을 미루는 습관. 2.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보내는 습관. 3. 관계를 방치하거나 집착하는 습관. 4.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습관. 5.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이 5가지는 모두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젠간 고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미루고 그렇게 외면하다 보면 어느새 노년의 문턱에 다다른 순간 그제야 무거운 후회로 돌아옵니다. 후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7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후회한 건 한 번도 대단한 게 아니었어. 항상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들었지. 오늘 피곤하다고 운동을 미룬 것, 내일 하면 된다며 건강검진을 건너뛴 것, 감사 대신 불평을 내뱉은 것, 연락 한 통 귀찮아서 친구를 놓친 것, 배우고 싶던 걸 포기한 것, 하고 싶은 말을 삼킨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노년의 삶을 후회로 채운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 몸이 조금 피곤해도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오늘 하루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작은 감사 한 가지를 찾아내는 것. 오늘 떠오른 친구 이름에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꺼는 것. 오늘 배우고 싶었던 것에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하는 것.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한 번쯤 용기 내어 해보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미래의 여러분을 웃게 만듭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버려야 할 습관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남 탓을 한 번 덜 하고, 내일은 남의 시선을 조금 덜 신경 쓰고, 모레는 내 건강을 위해 딱 10분 더 투자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바꾸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의 내가 20년 뒤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내지 그랬어. 그때 건강 좀 챙기지. 그때 자식들에게 고운 말 한마디 하지. 이런 후회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잘했어. 그때 작은 습관 하나 바꾼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재산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바로 기억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웃으면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살았는지. 그 기억이 따뜻하면 노년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세에 영어를 배운 어르신도 있고 80세에 그림을 시작해 전시회를 연 어르신도 있습니다. 90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해 세상에 빛을 남긴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습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을 미루는 습관은 결국 내 미래를 빼앗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3. 관계를 방치하거나 집착하면 외로움만 남습니다. 4. 배움을 포기하면 삶의 설렘이 사라집니다. 5. 남의 시선에 갇히면 내 삶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버리세요. 그게 바로 노년에 후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노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이 환하게 웃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꽃다방에 들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곳은 그냥 유튜브 채널이 아닙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위로와 감동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내 마음이 꼭 그렇다.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꽃다방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이어져 있는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저녁 8시 여러분의 하루 끝을 따뜻하게 채워드릴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때로는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하고 때로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때로는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고 나도 이 따뜻한 이야기의 동행자가 되겠다는 작은 결심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시더라도 이 채널에 오시면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엔 여러분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댓글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며 또 다른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꽃처럼 피어나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꽃다방이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 따뜻한 한 줄기를 더하는 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꽃다방에서 매일 저녁 8시에 만나요. 오늘보다 더 따뜻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요.